내가 기생인 것이 니놈하고 무슨 상관이야? 니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이녀의 기생년이?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외를 해야 하니 가던 길을 가십시오. 아씨가 비를 맞을까봐 누구 마음대로 속량을 해? 내가 죽을 쏘서 개를 줄 줄 알아이? 오름도 없는 수작 말아라이? 바다 저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의 돈은 받기 싫은 것이냐? 천한가 목사께서 소인을 기적에서 빼주십시오. 그 사정을 죄에 들어주면 누가 기적에 남아있겠느냐? 다섯 번째 이야기, 노류 장화. 쏴. 바람이 일 때마다 꽃잎이 자욱하게 떨어져 날렸다. 보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주에는 유채꽃이 활짝 피고 복숭아꽃이며 벚꽃이 만개했다. 조선에서 가장 남쪽인 제주라 봄이 한 달쯤 먼저 오고는 했다. 만덕은 만수 오빠의 손녀인 향이가 인력을 쓰는 것을 보다가 마당으로 시선을 던졌다. 마당으로 벚꽃이 자욱하게 떨어져 쓸려다니고 있었다. 낙화로구나. 만덕은 벚꽃이 사금파리 조각처럼 하얗게 깔린 마당을 내다보면서 가슴이 타는 것 같았다. 벌써 40년이 되었는가. 형조 차미를 지낸 이중하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가 그립거나 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기녀가 되어 처음으로 몸속에 받아들였던 남자. 그녀에게 머리를 얹어준 남자였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꽃처럼 지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슬픔이 밀려오는 것이다. 할머니 어디 나가시게요? 세필로 인력을 기록하던 향이가 고개를 들고 만덕을 쳐다보았다. 향이야, 꽃이 지는구나. 만덕은 가슴에 쌓여있는 회한을 토해내듯 중얼거렸다. 네, 바람이 불지 않아도 꽃이 져요. 향이가 배시시 웃었다. 네 나이가 몇이지? 제 나이요? 할머니도 잊으셨어요. 올해 15이잖아요. 만덕은 꽃처럼 환하게 피어나는 향이의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얼마나 아름다울 때인가. 이제 우리 향이도 시집갈 때가 되었구나. 만덕은 향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소녀 시절을 보는 것 같았다. 그래, 15이지. 할머니 바람 쏘이시게요? 향이가 만덕을 따라 일어섰다. 너는 일 봐라. 할미는 꽃 구경이나 해야겠구나. 만덕은 부축하려고 하는 향이를 그냥 방에 있게 하고 마당으로 나섰다. 장선달이 빗자루로 자욱하게 깔린 꽃잎을 쓸고 있었다. 만덕보다 나이가 많아서 허리가 꼬부라진 장선달이 비질을 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꽃이 지는 것도 서러운데 비질은 왜 하누? 만덕은 장선달이 비질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 혀를 찼다. 어디 나가십니까? 장선달이 누런 이를 드러내놓고 희죽거리고 웃었다. 웃기는? 해질녘이라 바람이 차오. 의원이 곧불 걸릴까 걱정을 하겠네. 내가 따라 나설까요? 따라오든지. 만덕이 앞에 서고 장선달이 뒤에 섰다. 만덕은 귤나무 과수원을 지나 바닷가 언덕으로 걸음을 떼어놓았다. 이제는 퇴락하여 무너져가는 천영로가 보였다. 과수원을 지나자 보리밭이 나왔다. 보리는 파랗게 웃자라 들판이 온통 푸른빛이었다. 마을 어귀에는 정조 임금이 하사한 홍살문이 세워져 있었다. 만덕이 의녀라고 하여 정리한 것이다. 한양에 임금배로 올라갈 때가 생각나는가? 엊그제 일을 어찌 있겠소? 그렇지, 몇 해 전의 일이지. 언덕에 이르자 만덕은 시린 눈빛으로
푸른 바다를 바라보았다. 장선달도 옆에 와서 바다를 보고 있었다. 자미를 지낸 이중하 대감이 죽었다고 하는군요. 장선달의 말에 만덕은 가슴을 쥐어짜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전 형조 참이 이중하. 만덕에게 남자를 알게 해준 사내였다. 만덕은 옷구름을 매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이제 만덕의 나이 16. 관리를 치르고 머리를 올려야 했다. 월중선은 그녀의 머리를 얹어줄 남자로 일찍이 한양에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고 형조 참의까지 지낸 이중하로 결정했다. 이중하는 벼슬을 버리고 제주에 낙향했으나 커다란 목장을 소유하고 글을 읽으면서 소일을 하고 있었다. 제주의 부호라 선비들과 시를 짓고 기생풍악을 즐기면서 한 세상을 사는 인물이었다. 제주의 선비들이 모두 그를 흠모하고 있었다. 나라의 죄를 지어 유배를 오는 선비들 외에는 제주에서 가장 출세를 하여 제주 목사들까지 부임하면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인사를 드렸다. 천영루의 많은 기생들이 그에 의해 머리를 올렸다. 이 자미께서 압수전 1천냥을 보내왔다. 압수전이란 부끄러움을 진정시킨다는 명분으로 주는 돈이다. 월중선이 흡족하여 만덕에게 자랑을 했다. 1천냥으로 노류장화의 첫날 밤을 사는 것이다. 만덕은 얼굴이 예쁘니까 이참이의 소실이 될지도 몰라. 그렇게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지. 이참이 첩이 되면 평생을 호의호식하면서 살 테니까. 설매와 운영이 만덕의 옷차림을 살피면서 말했다. 거울을 봐라. 여자는 오늘이 가장 아름다워야 돼. 설매가 호들갑을 떨면서 만덕에게 거울을 보여주었다. 만덕은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거울 속에는 방년 16세 꽃처럼 아름다운 소녀가 슬픔에 잠긴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문득 건이포의 객주 아들 현중의 얼굴이 떠올랐다. 온혁이 제주에 창궐했을 때 이헌길의 지시로 약재를 찾으러 다닌 일이 있었다. 온혁에 쓰이는 매실은 가장 흔한 약재이기도 했으나 철이 지나고 온혁이 창궐하면서 갑자기 값이 치솟아 구할 수가 없었다. 만덕이 매실을 구하려 하다가 실패하여 이헌길에게 돌아오려고 했을 때였다. 정의연의 장터를 타박타박 걸어오는데 한 무리의 건립회들이 만덕을 애워쌌다. 이게 누구신가? 천영루의 아가씨가 아닌가? 우리를 위해서도 술 따르고 노래 한번 부르시지. 건립회들이 만덕을 애워싸고 야비하게 희롱했다. 이놈들아, 사지욕심 멀쩡한 놈들이 어찌하여 동냥질이나 다니면서 부녀자를 희롱하는 거야? 만덕은 눈을 치뜨고 건립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만덕이 대차게 나오자 건립회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무엇이었지? 기생년이 감히 우리에게 호통을 쳐? 건립회의 우두머리가 길에 침을 칵 뱉고 만덕에게 다가왔다. 내가 기생인 것이 네놈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 이 기집년이 되바라졌네. 장터에는 어느 사이에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었다. 부녀자들을 희롱하는 것은 10대 죄악이다. 관가에서 알면 참수를 면치 못할 거야. 네놈들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네 년이 부녀자냐? 너는 기생년에 지나지 않아, 응? 길가의 꽃이란 말이다. 이놈이 꺾어도 되고 저놈이 꺾어도 되는데 무슨 희롱이냐? 건립회의 우두머리가 야비한 표정으로 만덕에게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다. 그자에게서 역한 냄새가 풍겼다. 이놈! 만덕은 건립회 우두머리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얼굴에 뺨을 맞은 놈이 벌렁 나둥그라졌다. 사람들이 왁자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놈의 얼굴이 시뻘개져서 벌떡 일어났다. 이녀의 기생년이?
놈이 눈에서 불을 뿜으면서 만덕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주먹을 뻗기도 전에 억센 주먹 하나가 놈의 면상을 때렸다. 으이구! 놈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풀쩍 뛰어올랐다가 나가떨어졌다. 놈의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놈이 일어나려고 하자 건장한 발이 놈의 명치를 내질렀다. 놈은 비명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나가떨어져 대자로 뻗었다. 그러자 건립패들이 일제히 지팡이를 휘두르면서 달려들었다. 그러나 사내의 몸이 비호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건립패들을 사정없이 짓뭉갰다. 건이포 객주의 아들 최현중이었다. 늠름한 사내구나. 만덕은 최현중을 보자 기뻤다. 최현중은 아버지인 객주 최유원을 모시고 천영루에 몇 번 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 번도 기생들과 어울리지 않고 책만 읽고 있었다. 그러다가 술자리가 끝나면 최유원을 모시고 돌아갔다. 객주 아들은 인물이 훤해. 저런 총각과 평생을 해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생들이 최현중을 보고 찢고 까불었다. 기생들 중에는 최현중에게 와서 노골적으로 추파를 던지기도 했다. 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가슴을 꺼내 보이며 유혹을 하는 기생도 있었다. 최현중은 그럴 때마다 얼굴을 붉히면서 돌아앉았다. 만덕은 언제나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는 최현중을 볼 때마다 가슴이 싸하게 저려왔다. 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덕은 최현중에게 목례를 했다. 별 말씀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서서 구해주었을 것입니다. 최현중은 수줍은 듯 조용하게 미소를 지었다. 구경을 하던 사람들이 싱겁게 되었다는 듯이 하나둘 흩어졌다. 천영루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천영루에 있지 않아요. 온역 때문에 병사에 있어요. 아, 이현길 의원의 병사 말입니까? 네, 매실을 구하려고 나왔다가. 매실이요? 온역에 쓰이는 약재입니다. 온역이 창고라여 매실이 귀해졌어요. 최현중은 만덕을 이현길의 병사에 데려다가 주었고 이튿날 매실까지 갖다 주었다. 만덕은 그 뒤에도 최현중을 두어 번 보았다. 만덕은 눈이 부신 듯 쳐다보는 최현중에게 꽃처럼 환하게 미소를 지어주고는 했다. 객주 아들이 담밖에 있네. 하루는 만덕이 분단장을 하고 있는데 기생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최현중이 왜 기루에 담밖에 있지? 만덕은 최현중을 만나고 싶었으나 기생들에게 공연히 오해를 살까 봐 방에 그냥 있었다. 데리고 들어와. 술 한 상 차려주고 놀아주자. 행수 기생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마음에 있으면 명함을 보내. 명함은 왜 보내? 우리가 놀아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까? 밖에 나가보자. 기생들이 왁자하게 웃고 떠들며 밖으로 나갔다. 어쩌면 그렇게 숫기가 없을까? 놀아주겠다는데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네. 기생들이 돌아오면서 깔깔대고 웃음을 터뜨렸다. 만덕이 최현중을 다시 본 것은 이연길에게 침 놓는 법을 배우고 늦게 돌아갈 때였다. 이연길 약방을 나올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빗방울이 후두둑대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만덕은 장옷을 뒤집어 쓰고 빠르게 걸음을 올리다가 회나무 밑에서 걸음을 멈췄다. 비가 장하게 오는구나. 만덕은 삼나무 숲을 하얗게 물들이면서 달려오는 소나기를 보면서 가슴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았다. 날은 벌써 어둑해지고 있었다. 잘못하면 들판에서 밤을 맞이할 것 같아 만덕은 두려웠다. 그때 한 사내가 삿갓을 쓰고 뛰듯이 빠르게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도련님. 사내는 뜻밖의 건이포 포구 객주의 아들 최현중이었다. 손에는 지우산이 들려 있었다. 아씨가 비를 만날 줄 알았습니다. 최현중이 삿갓을 올려쓰고 만덕을 보았다.
만덕은 가슴이 세차게 뛰는 것을 의식했다. 남녀가 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외를 해야 하니 가던 길을 가십시오. 저는 아씨에게 오는 길입니다. 나에게요? 나에게 왜요? 아씨가 비를 맞을까봐 지우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비가 조금만 약해지면 갈 겁니다. 그러니 도련님께서는... 만덕은 머리를 숙이고 말했다. 이상하게 최연중을 쳐다보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듯이 뛰었다. 아씨를 천육루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이제 곧 어두워집니다. 개울도 봄 넘을 거고요. 아가씨는 건너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비를 좀 맞더라도 가셔야 합니다. 이 지우산을 쓰십시오. 만덕은 최연중에게 이끌려 지우산을 쓰고 천영루로 가기 시작했다. 그의 말대로 이제 곧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들판에서 비가 그칠 때를 기다릴 수가 없었다. 치맛자락을 말아쥐고 뛰듯이 걸음을 빨리 했으나 옷이 흠뻑 젖었다. 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고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개울에 도착하자 벌써 붉은 흙탕물이 콸콸 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제가 건네드릴 테니 엎이십시오. 최연중이 허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만덕은 망설일 수가 없어서 최연중의 등에 엎였다. 최연중은 만덕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받쳐 올리고 개울을 건너기 시작했다. 붉은 흙탕물은 최연중의 무릎까지 오고 있었다. 최연중은 개울을 건넌 뒤에도 만덕을 내려주지 않았다. 이제 내려주세요. 만덕은 부끄러워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최연중은 못 들었는지 그냥 계속 걸어갔다. 내려주세요. 만덕은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가겠습니다. 아가씨를 업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보면 어떻게 해요? 소나기가 이렇게 세차게 오는데 누가 보겠습니까? 게다가 어두워져서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연중은 만덕을 내려주려고 하지 않았다. 만덕은 최연중의 등에서 몇 번이나 내리려고 앙탈을 하다가 잠자코 있었다. 최연중의 등이 점점 편안해져 오면서 가슴이 뛰었다. 사방은 이미 캄캄하게 어두웠고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한식경이 지나서야 천영루에 이르렀다. 고마워요. 만덕은 최연중의 등에서 내리자 치마를 추스르고 목례를 했다. 아씨를 속량할 생각입니다. 속량이요? 돈을 내고 기적에서 면천시키는 겁니다. 아씨를 제 처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최연중이 만덕의 손을 잡고 말했다. 만덕은 다시 가슴이 방망이질을 하듯이 세차게 뛰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저는... 만덕은 고개를 들고 최연중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이 너무 강렬해 전신이 녹아버리는 것 같았다. 아씨... 최연중이 만덕을 와락 껴안았다. 만덕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최연중은 만덕을 껴안고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빗속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다. 만덕은 그 자리에 못이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었다. 만덕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연중의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떨던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었다. 만덕은 그날부터 최연중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연중이 제주 목에 만덕을 속량시켜달라고 청하는 바람에 구하나가 발칵 뒤집히고 행수기생 월중선도 화를 벌컥 냈다. 누구 마음대로 속량을 해? 너는 관아의 이름이 올라있어서 함부로 속량을 할 수가 없어. 월중선이 매섭게 눈을 짓뜨고 만덕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죽을 쏘서 개를 줄 줄 알아? 오름도 눈수정 말아라. 월중선의 서방 조영득도 눈을 까뒤집고 만덕을 윽박질렀다. 최연중의 아버지도 대노하여
최연중을 광에 가두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만덕은 그 소문이 들려오자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만덕은 참이 이중하가 머리를 얹으려는 날 최연중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저미는 것 같았다. 기생은 노류장화라고 했어. 좋아하는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 없는 거야. 최연중을 생각하면서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월중선이 서둘러 이중아에게 머리를 얹으라고 하는 것은 최연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기생들이 분주하게 저녁 단장을 하고 있을 때 만덕은 방에 앉아 뜰을 내다보았다. 초여름이라는 뜰에 색색의 꽃들이 만개해 있었다. 모란 꽃은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낙화로구나. 만덕은 활짝 피었다가 떨어지는 모란꽃의 모습이 애잔했다. 청사초롱이 밝아졌다. 천영로의 방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낭자하고 사내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중아가 술을 마시러 왔다. 만덕은 단장을 하고 이중아의 방에 들어가 다소곳이 절을 올렸다. 이중아는 병풍 앞에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나이는 얼추 40이 넘어 보이고 검은 수염이 보기에 좋았다. 매양이 인사드립니다. 만덕은 이중아에게 다소곳이 절을 올렸다. 이중아는 이미 술을 2잔 자작으로 마신 듯이 얼굴이 불쾌했다. 곱구나. 이중아가 희미하게 웃으면서 잔을 들었다. 만덕은 떨리는 시선으로 이중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머리를 얹어줄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였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낮에도 삶에 들린 바람이 불더니 밤이 되자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다. 이중아는 추기가 오르자 화려한 치장을 한 만덕을 덥석 안았다. 나리. 만덕은 비음을 토하며 이중아에게서 빠져나오려고 했다. 이중아는 조바심이 났다. 그녀가 자신의 품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칠 때마다 애간장이 탔다. 그러나 이중아는 수많은 기생과 정을 통한 사내였다. 이중아가 만덕을 안고 쓰러졌다. 만덕은 이중아에게 안겨서 눈을 감았다. 천영로 어디에선가 기녀가 가야금을 타는지 낙양 애가의 애절한 선율이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다. 만덕은 술을 마셨다. 이중아가 머리를 얹어준 다음 날이었다. 이중아가 머리를 얹어준 대가로 500냥을 따로 주었기 때문에 그 돈으로 동료 기생들에게 한턱을 내는 자리였다. 기생들을 비롯하여 왈자들과 악공들만 모여 거나하게 술판을 벌였다. 왈자들은 기생들을 항상 도왔고 악공들은 기생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할 때 연주를 하기 때문에 식구나 다를 바 없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 만덕은 이중아에게 몸을 허락한 일이 소중한 무엇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이중아를 몸속으로 받아들인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아직도 하체가 쓰리고 아팠다. 만덕은 기생들이 왁자하게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실 때 직간에 가는 체하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바닷가를 걷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가씨, 바람이 찬데 바닷가는 웬일입니까? 최연중이었다. 그가 언제 왔는지 만덕의 옆에 서 있었다. 만덕은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씻었다. 바다, 저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덕이 울음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연중은 이중아가 만덕의 머리를 얹어준 사실을 모를 것이다. 바다, 저 끝에는 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면 육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바다에서 천리를 가면 임금이 계신 한양이 있다고 합니다. 기생도 한양에 갈 수 있나요? 황진이 같은 기생은 조선 팔도의 이름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여사라고 불렀습니다. 황진이.
기녀의 삶은 꽃과 같지요. 아침에는 화려하게 피지만 저녁에는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황진이는 오히려 남자들을 희롱했습니다. 만덕은 최연중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인가 가슴속에도 뜨거운 것이 치밀고 올라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만덕은 이튿날 아침 정의연 형방의 대릴사 위로 들어가는 만수 오빠를 찾아갔다. 만수 오빠는 그동안 혼례를 올려 아들 하나를 낳고 살고 있었다. 그러나 땅이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았다. 이걸 땅이라도 사세요. 밭 한쪽은 살 수 있을 거예요. 만덕은 만수 오빠에게 300냥을 내놓았다. 이런 거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만수 오빠가 불편한 듯이 돈꾸러미를 내려다보았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기생돈이라고 안 받을 겁니까? 굶어 죽어야 시원하겠어요. 만덕이 눈을 치뜨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 게 아니다. 네가 기적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평생 기적이 있게 하겠어요. 만덕은 만수 오빠가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같아 가슴이 뭉클했다. 만수 오빠의 집에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만구 오빠가 따라 나왔다. 만구 오빠는 보부상 뒤를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하다가 지금은 만수 오빠의 집에서 쉬고 있었다. 그만 들어가. 동생을 못하러 배웅해. 만덕은 만구 오빠가 따라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그런다. 부탁? 나는 무트로 가려고 해. 무태 가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노잣돈이 없어서 그래. 대처에 가겠단 말이야? 만덕이 만구 오빠를 바라보았다. 장사를 할 거야?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싶어. 꼭 가고 싶어? 네가 돈을 빌려주면 몇 배로 갚아줄게. 내일 저녁으로 와. 만덕은 만구 오빠가 장사를 하러 무트로 떠나겠다고 하자 슬퍼졌다. 저녁으로 돌아가다가 아버지의 산소로 올라갔다. 아버지의 봉부는 벌초를 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아버지. 만덕은 산소에 절을 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렇게 한참을 울자 비로소 꽉 막혀있던 가슴이 조금 뚫린 것 같았다. 만덕은 천영루로 돌아오자 월중선에게 이야기하여 300냥을 빌렸다. 만구는 행장을 꾸려서 이튿날 아침에 천영루로 왔다. 고맙다. 꼭 갚아줄게. 만구는 300냥을 받자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 몸이나 성하게 잘 챙겨. 만덕은 만구 오빠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 너도 건강해라. 만구 오빠가 눈가를 씻으면서 말했다. 만덕은 만구 오빠를 포구까지 배웅했다. 천영루에서 싸온 음식 보따리를 만구 오빠에게 건네주자 차마 배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어서 가. 그래, 잘 있어라. 만구 오빠가 손을 흔든 뒤에 달려가 배에 올랐다. 포구에서 사람들이 닻을 올리는 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오빠, 잘 가. 만덕은 순풍을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 배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만구 오빠도 뱃전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만덕은 포구에서 점점 멀어지는 배를 한없이 바라보았다. 기생의 생활은 즐거운 것이 아니었다. 이중아에게 동정을 바친 만덕은 그것이 기생의 숙명이라고 생각했으나 그가 그립지 않았다. 그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사랑을 나누었을 때 만덕은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느꼈다. 그런 일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때때로 이중아의 희멀건 얼굴이 떠올라왔다. 그는 나에게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에게 무엇이었을까? 새도 있는 양반의 첩이 되는 것은 기생들이 바라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중아는 그녀에게 첩으로 드린다는 말도 없었고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연회는 자주 열렸다. 만덕은 천영루의 기생이었기 때문에 연회에 자주 불려갔다. 관청에서 연회도 있었고 부호들의 연회도 있었다. 양반이나 부호들은 집안 어른들의 회갑이나 생신에도 기생들을 불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했다. 만덕은 그들에게 술과 웃음을 팔았다. 양반들은 서너 명만 모여서 술을 마셔도 기생들을 불렀다. 시회를 할 때도 불렀고 화에 쏘고 술을 마시는 사음회 때도 기생들을 불러 노래하고 춤을 추게 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관기에서 나오다. 이별한 뒤에 바다가 막혀 아득한 길. 꿈속에서 님을 향해 웃어봅니다. 깨어나면 그림자도 볼 수 없어 등잔불이 외로이 깜빡거리죠. 언제나 천리방님을 만날 것인가. 구곡간장 끊어질 듯 애달프답니다. 뜰에는 가을비 내리는데 님 그리는 마음에 눈물이 흘러요. 금홍이 가야금을 타면서 부르는 노래가 간장을 끊을 듯이 애절했다. 방에 둘러앉아 담배를 피우고 환담을 나누던 기생들이 금홍의 방에서 들리는 노랫소리에 한숨을 쉬었다. 열려놨네, 열려놨어. 설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뱉었다. 금홍은 나이 30살인데 한양에서 판관으로 내려왔던 이명훈을 사랑했다. 이명훈을 찾아 한양까지 갔다가 돌아온 뒤에도 여전히 그를 잊지 못했다. 이명훈은 무정한 사내였다. 금홍을 데리러 오겠다고 했으나 결코 데리러 오지 않았다. 금홍은 매일같이 바닷가에서 육지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다. 그렇게 10년을 기다려 나이가 30살이 되었다. 나는 이명훈을 위해 수절을 할 거야. 금홍은 이명훈을 기다리면서 굳게 결심했다. 그러나 기생은 관가 지물인 관기에 지나지 않았다. 공가의 소유물이니 관장의 영을 따라야 했다. 기생의 신부는 결국 노비인 것이다. 제주 목사 유상일은 무인 가문이지만 제주에서 학정을 일삼았다. 유상일은 제주 목사에 부임하자 금홍에게 수청을 들라는 영을 내렸다. 금홍이 비록 나이 30살이 되었으나 몸이 풍만하고 음전하여 은근한 매력을 갖고 있었다. 제주 목사 유상일은 그러한 금홍에게 마음이 기울어 수청을 들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금홍은 이명훈을 위해 수청을 거절했다. 네가 감히 관가의 영을 거절하느냐? 유상일은 금홍을 형틀에 묶게 하고 곤장을 때렸다. 금홍은 형틀에 묶여 모진 고문을 당했다. 여자가 곤장을 맞을 때는 한 겹의 얇은 옷을 입게 한다. 또한 곤장은 하루에 20대를 넘지 않는다. 곤장을 때리는 사령들도 수절하겠다는 기생을 모질게 때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제주모기의 사령들은 달랐다. 그들은 자신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한양 선비들에게 정을 주고 수절하겠다는 금홍이 고가웠다. 곤장을 때리는 품새가 여느 때보다 사나워 몇 대를 때리지 않아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렸다. 금홍은 이를 악물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곤장을 맞았다. 열도요! 곤장을 때리는 사령이 제주 목사 유상일을 쳐다보았다. 내 이년! 네가 아직도 가당찮게 관가의 영을 거절할 것이냐? 유상일이 노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 아직도 이명훈을 위해 수절을 하겠느냐는 뜻이다. 한나 청기의 몸이라고 하나 어찌 번복하오리까? 금홍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독한 년이로다. 저 년을 매우 쳐라. 유상일이 다시 영을 내렸다. 금홍은 곤장 20대를 맞고 혼절했다. 금홍은 구류간에 하옥되었다가 상처가 아물어 가자 다시 끌려나와 곤장을 맞았다. 그렇게 여러 차례 곤장을 맞고 거의 죽게 되어서야 풀려났다. 하늘은 어찌하여
이 몸을 남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금홍은 들것에 실려 집으로 돌아오자 통곡을 하고 울었다. 쓴바귀가 쓰다고 하지만 내 신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유간의 자식은 삼생의 원수일 것입니다. 금홍은 스스로 자탄가라는 시를 짓고 유상희를 비난했다. 한산 세모시로 잔주름 곱게 잡아입고 탐나 천영루 기생이 노래를 부르네. 이내 손은 문고리인가. 이놈도 잡고 저놈도 잡네. 이내 입술은 술잔인가. 이놈도 빨고 저놈도 빠네. 금홍의 자탄가는 기생으로 한스러운 평생을 보내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기생은 결국 관가의 노비에 지나지 않는다. 만덕은 금홍이 제주 목사 유상일에게 곤장을 맞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신분이 관노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기생은 관리나 양반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금홍은 유상일 목사에게 곤장을 맞은 뒤에 혼자서 우두커니 넋을 놓고 있는 일이 많았다. 금홍은 때때로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혼자서 중얼중얼 떠들고는 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귀신이 씌웠다면서 피했다. 하루는 금홍이 하얀 소복을 입었다. 금홍이가 실성한 것이 아니니? 월중선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기생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금홍은 대들보에 목을 메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금홍이 이명훈을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했다는 말인가? 만덕은 금홍이 자진을 하자 가슴을 저며내는 듯한 슬픔을 느꼈다. 만덕은 제주에서 명기로 이름이 높아졌다. 얼굴이 곱고 목소리가 청아하여 양반들의 잔치가 있을 때마다 불려다녔다. 제주의 매향이라는 기생이 이름이 높더구나. 하루는 이헌길이 천영루에 와서 만덕을 찾았다. 만덕이 방으로 들어가자 이헌길은 벌써 상을 받아놓고 있었다. 어찌 기루에 다 오셨습니까? 만덕은 이헌길이 기루에 출입하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놀라서 물었다. 제주 명기 매향의 노래를 한번 듣고 싶어 왔다. 부르시면 제가 의원님께 갔을 텐데요. 객소리 하지 말고 술이나 따라라. 절창이라는 매향의 노래 한 곡 듣자. 술이야 따르겠지만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의원의 돈은 받기 싫은 것이냐? 이연길의 눈이 매섭게 만덕을 쏘아보았다. 만덕은 이연길이 왜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얼굴을 봐라. 매일같이 사내들 품을 전전하고 술 팔고 웃음 팔아서 무엇이 남았느냐? 그것이 기생의 업입니다. 만덕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연길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천한 것. 기생인데 어차피 천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은 그 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귀천이 가려지는 것이야. 내 너에게 의술을 가르친 것이 후회된다. 이연길이 상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갔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의원님에게 이런 야단을 맞아야 하는가? 만덕은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만덕은 도무지 이연길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의원님은 내가 기생 노릇을 하는 것이 싫은 거야. 만덕은 사내들에게 술과 웃음을 파는 생활을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임 목사께서 부임하셨으니 기생들은 점거를 해야 한다. 목사부의 서리가 몰중선에게 통고했다. 만덕은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았다. 사흘 후 신임 목사를 환영하는 연회가 관덕정에서 열렸다.
제주의 유력한 양반들과 부호들이 모두 참석한 큰 연회였다. 만덕은 신임 목사 신광익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 의젓한 선비로구나. 만덕은 신광익이 그동안의 제주 목사들과 달리 점잖고 학문이 높아서 자신도 모르게 그를 우러러보게 되었다. 그는 제주에 있으면서 한 번도 기생들의 수청을 받지 않았다. 혹시라도 첩이라도 될까 하여 여러 기생들이 교태를 부렸으나 신광익은 공식적인 연회 외에는 기생들을 부르지 않았다. 낭자는 언제까지 기생으로 지낼 거요? 낭자가 원하면 내가 기적에서 빼주겠소. 최연중이 만덕을 찾아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저를 기적에서 빼려고 하십니까? 만덕은 최연중이 찾아온 것이 반갑기도 했으나 월중선의 눈치를 보아야 했다. 설매를 비롯한 다른 기생들도 눈을 흘기면서 싫어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낭자를 연모해왔소. 최연중의 말에 만덕은 가슴이 세차게 뛰었다. 한 남자의 아내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면서 평생을 해로하는 것은 기생들 누구나 반기는 일이었다. 그러나 최현중이 원한다고 해서 속량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저는 미천한 기생입니다. 이런 미천한 기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집안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덕은 최현중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최현중은 만덕이 멀리할수록 더욱 자주 찾아왔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만덕은 최현중이 자신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가 함께 있으면 기쁘고 그가 오지 않으면 슬펐다. 하루라도 그가 보이지 않으면 방 안을 서성거리면서 안절부절 못했다. 만덕은 최현중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기도 하고 제주의 명승지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점점 최현중에게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다. 너는 일개천기다. 네가 어찌 앞길이 구말리 같은 내 아들과 살림을 차리려고 하느냐? 최유원이 만덕을 찾아와 호통을 쳤다. 만덕은 최유원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을 대하자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장차 아들에게 객주를 물려주려고 한다. 객주가 되면 장사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데 기생질이나 하는 놈에게 어찌 객주를 물려주겠느냐? 너희 둘이 갈라서지 않으면 객주를 딸에게 물려주고 아들놈을 추방하겠다. 최유원은 눈에서 시퍼런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만덕은 최유원에게 최현중을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객주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오. 최현중이 만덕을 찾아와 호소했다. 우리는 인연이 아닌 듯합니다. 만덕은 최현중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최현중은 매일같이 찾아왔으나 만덕은 만나주지 않았다. 최현중은 만덕이 만나주지 않자 슬픔을 이기지 못해 술에 취해 살다가 바다에 뛰어들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는가. 만덕은 최현중의 싸늘한 시체를 보고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았다. 만덕이 자세히 알지 못했으나 최현중은 그동안 아버지 최유원과 피를 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최유원은 아들이 만덕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광에 가두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다. 최현중은 그럴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절규했다고 했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을 줄이야. 만덕은 최현중을 생각하고 울고 또 울었다. 신임 목사 신광익은 시를 잘 지었다. 그 무렵 의금부에 속한 도사 신광수가 금오랑으로 제주에 왔다가 표류했다. 그는 제주도에 40일 동안 머물면서 탐나록이라는 책을 짓고 많은 시를 썼다. 신광익은 신광수와 술을 마실 때마다 만덕을 불러 먹을 갈게 하고 술을 따르게 했다. 탐나의 여자들 자맥질을 잘 하더라. 10살이면 벌써 시냇물에서 헤엄을 치고 잡녀를 둔 이 고장 부모들은 혼인 때가 되면 우리 딸 의식 걱정 없다
자랑한다네. 2월이면 제주성 동쪽에 날씨가 화창하여 집집마다 여아들이 바닷가로 나온다네. 호미, 다래끼, 뒤용박 하나 차고 짧은 잠뱅이 맨살이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네. 가을바람에 낙엽이 분분히 떨어지듯 깊고 푸른 바다에 첨벙 하고 뛰어든다. 육지 사람 놀라는데 제주 사람 깔깔대지. 파도에 몸을 실어 가뭇 없이 사라지고 다만 보이는 것은 뒤홍박. 신광수가 지은 잡녀가였다. 신광수는 40일이 지나자 육지로 돌아갔다. 만덕은 연회에 나갈 때 세수도 하지 않고 분단장도 하지 않았다. 네가 기적에 있으면 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찌 태만히 하느냐? 네가 관장을 능멸하는 것이냐? 만덕이 기생일에 태만하자 목사 신광익이 질책을 했다. 사뚝 깨아릅니다. 소인은 처음부터 기녀가 아니라 양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기녀의 집에 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께서 소인을 기적에서 빼주십시오. 만덕이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다. 기적에 있는 자가 누구인들 사정이 없겠느냐? 그 사정을 죄에 들어주면 누가 기적에 남아있겠느냐? 신광익이 만덕의 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만덕은 몇 번이나 신광익과 판관 한유추에게 눈물로 호소하여 마침내 기적에서 빠져나왔다. 만덕의 나이 어느덧 20살이었다.